자, 개발 도구를 설치를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뭔가 배우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뭐 배우고 뭔가 알고 이거를 떠나서 자,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자, 이거를 간단하게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자, 뭔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요 과정은 그냥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앱 따라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거를 하나하나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 거는 따라가면서 같이 해볼 거는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오, 대단한 거죠? 자, 전혀 전산 쪽에 또는 컴퓨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잘 따라하시면 되고요. 개발 도구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전에 있었던 개발 도구 설치하기는 여러분이 충분히 잘 했다라고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처음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자, 이제 하나하나 같이 따라해 볼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이콘이 여기 있죠? 아이콘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이 자, 바로 가기 이렇게 해서 여기 아이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게 퀵 스타트 화면이라고 하는 게 뜹니다. 자, 퀵 스타트 화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게 보이게 되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이전에 설치해 보신 분이 있다면 이 아래쪽에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1.4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시점에는 1.4가 최신 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거보다 더 나중 버전이 나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나중 버전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나중 버전이 아니다. 아,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체크라고 하는 링크가 있죠? 자, 체크라고 하는 링크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최신 버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자, 없다라고 나오네요. 자, 없다라고 나오면 아, 이게 최신 버전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configure라고 하는 걸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바뀌죠? 그 다음에 SDK 매니저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설정 화면이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설정 화면이 보이면 아래쪽에 있는 Launch Standalone SDK 매니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안 보이고 바로 그냥 SDK 매니저 화면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건 여러분이 자,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이제 SDK 매니저라고 하는 거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메뉴에 Tools라고 하는 항목에서 요 세 가지가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인스톨드라고 설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추가 설치를 선택해서 자, 인스톨 패키지스라고 하는 거 눌러서 최신 버전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면 이 엑스트라스 항목은 전부 다 여기 선택해서 전부 다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개발 도구 설치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요 화살표 누르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이제 퀵 스타트 화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첫 화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일반 워드나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쓰듯이 그냥 메뉴 따라가면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가장 위에 있는 스타트 어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봅니다.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내용을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앱이라고 하면 앱 하나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자바라고 하는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자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reate New Project라고 하는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네요. 자, Create New Project라고 하는 자, 요 화면. 아이고, 근데 지금 보니까 자, 화면이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지금 동영상 녹화를 위해서 해상도를 좀 낮춰놨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버튼이 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해상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띄워볼 때 해상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해상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다른 해상도로 한번 바꿨는데요. 다른 해상도로 바꾸면 자,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안 보이네요.
자, 위아래가 잘 안 내려오죠? 자, 이게 해상도별로 해서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크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맞추고, 자, 여기를 다시 보니까, 자, 여기에 버튼이, 자, 여러분이 보시는 데는 안 보이는데요. 버튼이 아래쪽에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가지고 한번 눌러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PC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My Application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네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Hello라고 한번 바꿔봅니다. Hello. 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애플리케이션 네임, 애플리케이션이 뭐예요? 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앱의 이름을 헬로우로 한번 바꿔본 겁니다. 나머지 이 밑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말죠. 자, 그리고 이 밑에 프로젝트 로케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폴더로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파일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폴더 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저장이 된다는 건데요. 자,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앱의 이름을 헬로우로 바꿉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대상으로 할 거냐인데요. 기본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넘어갑니다. 폰용으로 만들 거니까 넥스트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첫 앱의 첫 화면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 blank activity, 그죠? empty activity, 아이고, 뭐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empty activity를 눌러도 되고요. 자, blank activity 한번 눌러봅니다. blank activity, next. 자,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finish 버튼 눌러봅니다. 자, finish 버튼 누르고요. 자, 해상도는 이전 해상도로 다시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PC에서는 해상도를 돌리거나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다시 제가 예전 해상도로 바꿔놨습니다. 자, 지금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이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건지 이제 보실 수가 있겠지만,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안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쫙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의 내용이 뭐냐, 이건 도대체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파일들이 어떤 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거는 처음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앱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또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로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걸 실행하면 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안에는 안드로이드용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은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뭔가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딱 뜹니다. 자, 새로운 화면이 뜨고요. 자, 이렇게 tip of the day라고 이렇게 뜨죠. 자, 도움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체크박스가 있네요. 자, 요거를 해제를 하고 close를 하면 다음부터는 요 안내글이 뜨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계속 얘가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죠. 여기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애가 계속 동작을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도 뭔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요.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 맨 윗줄에 제목 표시줄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 화면, 그 다음에 축소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을 일단 만들어 봅니다. 자, 아직도 밑에서는 계속 뭔가가 동작을 하고 있죠. 자, 계속 동작을 하고 있고요. 계속 기다려야 되네요. 자,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뜨게 될 텐데요. 우리는 처음에 만드는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서 만드는 거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과연 실행이 되는지를 볼 텐데요. 실행을 하려면 우리가 단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실제 단말을 여러분이 연결해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구글에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자, 이거는 입문서라고 했죠. 근데 기본서가 Do It Android App Programm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을 보시면 거기에는 실제 단말 연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굳이 책을 안 사시더라도 자, 서점에 가서 간단히 그 부분만 보시고 메모를 해서 자, 실제 단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실제 단말이 없다, 내지는 실제 단말이 아니라 PC에서 가상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라고 하면 자, 위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AVD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에뮬레이터라고 해서 실제 단말처럼 자,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게 됩니다. 모아놓은 게 되고요. 자, 저는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에뮬레이터 만드는 방법도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 ARM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해서 1기가 사이즈로 해서 자,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에 있는 실행 버튼 여기 있죠? 자, 요거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이 에뮬레이터를 위한 처음에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는 책을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 항목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걸 실행을 하시면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게 떠서 얘가 에뮬레이터는 뭐예요? 자, 실제 스마트폰 단말과 똑같은 기능을 PC에서 가짜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앱을 실행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 실행을 눌렀고요. 요건 이제 닫아주면 조금 있다가 이제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화면이 딱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에뮬레이터 화면으로 여러분이 앱을 실행을 하시면 앱이 동작을 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뒤에서 동작하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더더욱이 에뮬레이터 자체가 실제 단말, 자, 실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능들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PC에서 스마트폰인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스마트폰이 워낙 기능이 많기 때문에 자, 워낙 이 PC에 있는 CPU라고 하는 거, CPU가 뭐예요? 꼭 두뇌처럼 뭔가 계산을 하고 이렇게 동작하는 게 CPU잖아요. 그 다음에 메모리, 저장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뇌에 이제 뭔가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메모리라고 하는데, 자, 그거를 PC에서의 메모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CPU에서 계속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PC의 사양을 보통은 이제 요즘에 나오는 CPU나 이런 걸 보면 i3 이상, 보통 i5를 권장을 하고요. 메모리는 8기가 이상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쓰던 컴퓨터나 노트북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트북을 조금 최신 사양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에뮬레이터 자체가 워낙 CPU나 메모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CPU나 메모리를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요즘에 쓰는 PC로는 안 되겠다, 노트북은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실제 단말을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밑에 이게 계속 동작을 하고 있죠? 야, 이건 너무 오래 걸리죠? 자, 어쨌든 이게 다 동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는 다 안 보이지만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요 화면이 나중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도 자, 스마트폰 앱 화면과 같은 게 여기에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긴 한데요. 자,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가 친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트리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것처럼 요걸 누르면 이렇게 확장이 돼서 펼쳐집니다. 자, 여기 보면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위에 앱이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바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여기 RE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죠. 자, 이거를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개발 도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뭘 할 때. 여러분이 아까 헬로라고 하는 앱의 이름을 딱 넣어주니까 얘가 알아서 쫙 만들어 준 거죠.
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자,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행만 해도 앱이 실행이 돼요. 자, 이제 요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요 위에 있는 자, 요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앱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이 실제 이 동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면서 실행을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CPU, 그러니까 CPU를 가장 좋은 거를 쓰고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그런 PC에서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두 번째 앱을 만들 때부터는 조금 더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실제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 반 정도까지는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에뮬레이터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에뮬레이터는 아직 실행도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PC에서 CPU나 메모리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속도는 좀 달라지게 되고요. 자, 어쨌든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요. 따라하면서 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실행을 했고, 실행을 했더니 퀵스타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화면이 나왔고, 거기에 스타트라고 하는 가장 위에 있는 메뉴를 눌러서 그 다음 화면들을 봤는데 헬로우라고 하는 앱 이름 또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이름을 하나 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next 눌러서 마지막에 finish 눌렀더니 자, 요 창이 뜬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내용 하나하나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끝났네요. 자, 거의 끝났고 이제 새 화면이 완성돼서 보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도 또 시간이 걸리고 있죠. 자, 여기 아래쪽에 프로그레스 바가 지금 거의 끝났고요. 여기 보니까 자, 에뮬레이터도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했네요. 자, 이렇게 자, 에뮬레이터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 에뮬레이터 화면도 뜨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에뮬레이터 자,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죠. 에뮬레이터 화면은 미리 띄워두시면 좋습니다. 미리 띄워두시고 그쪽으로 앱을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화면이 거의 다 떴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왼쪽에 아까 우리가 열어봤던 뭐 이런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고, 가운데 보면 이렇게 탭 모양으로 돼 있어요. 탭 모양으로 돼 있고, 자, 여기에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 여기를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막 바꾼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에뮬레이터나 실제 단말에서 그 모양 그대로 앱이 딱 뜨게 되는 거죠. 근데 화면이 안 보이네요. 이제 보였네요. 이렇게 보였네요. 자, 요게 첫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앱의 이름만 넣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자, run이라고 하는 버튼이에요. 이거 보통 뭐 웬만한 실행 버튼은 다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run이라고 하는 이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앱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에뮬레이터를 실행하지 못했죠. 얘가 지금 여러분이 처음에 스마트폰 켤 때 스마트폰이 처음에 부팅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막 해가지고 첫 번째 화면이 홈 화면이 얘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워낙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뮬레이터가 다 뜨게 되면 잠금 화면부터 딱 표시가 됩니다. 잠금 화면을 풀고 홈 화면이 딱 뜨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걸 딱 눌러주시면 자, 어느 쪽으로 실행할까요가 딱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자,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면 앱이 실행이 됩니다. 자, 앱을 실행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여기서는 앱 실행하는 거는 여러분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을 실행을 하시면 자, 여기 떴네요. 그죠? 자, 여기에 에뮬레이터 보이네요.
아직 여기 다 뜨진 않았지만 에뮬레이터가 다 뜨진 않았지만 얘가 다 뜨게 되면 이쪽으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 에뮬레이터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뜨고 있는 얘가.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단말을 연결을 하시면 실제 단말도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걸 선택해서 OK를 하시면 그쪽으로 앱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앱이 실행이 되면 여러분이 아까 봤던 요 화면이 그대로 앱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건 뭐예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걸 그대로 실행했더니 화면이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앱이 하나가 딱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한 게 없어요. 화면도 바꾼 게 없고 여러분이 자바라고 하는 걸 지금 한 것도 아니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를 뭔가 바꿔서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실행만 해도 그게 앱으로 동작한다는 거죠. 자, 코드나 프로그래밍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나 또는 여러분이 뭔가 전산 쪽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내용을 따라서 해보면 앱이라고 하는 걸 실행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앱을? 여러분이 직접 만든 앱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앱의 화면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지만 중요한 건 뭐다? 자, 자바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뭔가를 보여줄 때는 안드로이드를 쓸 거고요. 표준 자바에 해당하는 내용, 자바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써서 자바 기초적인 내용 좀 할 때도 있고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화면 뒷단에서 자, 화면을 만들면서 자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때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자, 우리가 자, 지금 해본 것처럼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앱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둘째 마당에서부터 자, 4장부터는 자바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가도록 할 겁니다. 물론 화면이 나오는 부분은 안드로이드로 만들어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설치를 잘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앱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에뮬레이터나 실제 단말로 해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감을 잡으신 다음에 4장부터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장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이 대부분 주로 스스로 보면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잘 모르시면 주변에 해보신 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훨씬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리 해본 사람만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전산 전공을 했던 사람이 됐건 아니면 또는 미리 한 번이라도 이걸 먼저 해봤던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부터는 자바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안드로이드 화면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